오늘 마실 차는 황매산 허굴농차입니다. 허굴농차는 굉장히 조금씩 나오는 한 방울 한 방울씩 나오는 차를 마시는 겁니다. 이 차를 그래서 눈물차라고도 합니다. 먼저 차를 적당량 넣습니다. 볼 때 이 닭이를 만드신 선생님이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금으로. 그래서 금 그어진 곳까지만 차를 넣고 물도 금 그어진 곳까지만 넣습니다. 작은 닭이를 열어서 차가 귀한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지 않도록 잘 담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차는 뜨거운 물을 쓰는 게 아니고 차가운 물을 사용을 합니다. 차가운 물이 6분 정도 우려져야 합니다. 아차. 이 물도 이만큼만 금을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물도 약간 이만큼만 부어서 이게 우려질까 싶을 정도로 기다리면 됩니다. 과연 6분 동안 차가 잘 우려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황매산 허굴농차를 마시는 이 닭이는 무안 몽탄에 위치한 영산요 박정규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차 생활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허굴산방과 함께 콜라보로 이 농차 세트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두 분이 차 박람회나 이런 등지에서 함께 판매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을 보시면 아까 잘 안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잔에 금이 입혀져서 이 선까지 차를 넣으면 된다라고 했고 이 선까지 물을 부어서 마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자면 다관이라고 하죠. 주전자를 다관이라고 하고 이 주전자 뚜껑을 놓는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닭이들은 뚜껑을 그냥 아무거나 바닥에 놓지 않고 이렇게 올려놓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뚜껑을 올려놓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다관 중에 한국식 다관이죠. 그래서 뚜껑을 올려놓고 차를 붓고 또 물을 붓고 그 뒤에 뚜껑을 닫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용도로 하는데 보면 사라지죠. 마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잔을 보시면 이게 잔일까 싶게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작고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이 뒤편에 보시면 이 전부 그 물레를
차시고 수제로 만드신 거라 여기 다 박정규 선생님의 그 사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온 잔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거는 차받침, 찻잔, 그리고 농차받침, 농차잔입니다. 이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 2유로짜리거든요. 우리나라 500원짜리하고 거의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얼마나 작은지, 이 잔과 비교하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는 이건 10센트인데 한국 돈으로 하면 130원 정도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10센트짜리가 들어갈 정도? 50센트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50센트는 안 들어갑니다. 자, 이 농차는 한국의 법정 스님께서 좋아하셨던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농차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농차를 드셔본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차가 초이선사께서 이 농차에 대한 기록을 해두시긴 하셨지만 농차를 복원해내는 작업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복원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었고, 농차를 정말 맛있게 우려낼 수 있는 닭이들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농차를 잘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농차를 알맞게 우려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닭이를 만드시는 그 장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농차와 이 농차 다구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정 스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차라고도 하고, 이 차를 다른 차를 1000잔 마시는 것보다 이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더 좋다, 더 즐겁고 더 맛있다라고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농차는 6분이 됐습니다. 농차는 그래서 그만큼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는 거라 실수할 수도 있는데 분배를 잘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따랐다. 숨소리도 안 들립니다. 무슨 하연이 웃음소리만. 이게 5잔 정도 되는 건데 제가 4잔만. 우리 가족이 4명이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보셨으면 애통 터지겠다라고 하셨을 텐데. 자, 차향이 굉장히. 자, 농차를 마시는 방법입니다. 농차는 다른 차들은 입에 머금으면서 와인처럼 공기를 이렇게 순환하지만 이 농차는 이걸 공기를 어떻게 순환할 만큼 양도 되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입에다 털어놓고 혀 위에 이 농차가 혀 위에 닿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혀 위에서 이 농차 향이 퍼지고 그 퍼진 향들을 음미하다 보면 농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먼저 향을 한번 맡으시고 그리고 혀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차가 굉장히 진합니다. 이게 보통 녹차를 70도에서 80도 정도 그 뜨거운 물로 우리는데 지금 우린 이 물은 냉장고에 들어있던 그 생수인데 이 생수를 6분 정도밖에 우리지 않았는데 굉장히 진하게 우러 나옵니다. 이게 말을 하니까 계속 입안에서 이 그 농차 향이 계속 돕니다. 이게 침하고 같이 섞여서 향이 도는데 아주 진한 녹차의 향인데 그 녹차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맛도 같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잔은 3분 정도만 우립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립니다. 누르세요. 차를 원래 마실 때 차 맛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차를 한 잔 마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물을 약간 입안에다 머금어서 헹구는 것처럼 하면 입안에 있는 침도 함께 나오면서 차가 가지고 있는 맛들을 다시 한번 입 안에 이렇게 감게 돼서 그 차 맛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차는 첫 번째 우렸던 맛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맛과 세 번째 우리는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를 우려서 드실 때는 급하게 계속해서 따라서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재미일 수 있지만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면서 드셔보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차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굴산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토소금도 만드시고 그리고 차 종류도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그 박정규 선생님 보내주신 차가 연잎, 백년잎 차하고 그 다음에 녹차하고 황차 세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연잎인데 학명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연잎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학명이 그 연꽃인데 우리가 이 홍년이나 백년을 제외하고 그 다른 연꽃이 있거든요. 그건 수련이라고 하죠. 학명이 다르답니다. 근데 이 백년이나 홍년 잎으로 만든 연잎차고요. 연잎 그 표면에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 물질들이 붙어 있어서 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차와 하나는
발효차라고 써져 있는데 아마도 이 발효차는 황차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각각의 차들은 아마 20g씩 소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떠드는 동안 3분이 됐습니다. 잡기가 힘들어서 이번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러 번 따는 이유는 보통 차들은 수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구가 차가 모아질 때 첫 번째 이렇게 내려지는 것과 두 번째 내려지는 것과 세 번째 내려지는 것이 섞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차 같은 경우, 이 농차 같은 경우는 한 방울 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내려진 차하고 마지막 방울하고는 농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농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방울 나눠서 마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잔도 아까 마찬가지로 입안에 머금고 한번 시음합니다. 맛이 굉장히 애매한데 그 처음에 입안에 딱 넣었을 때는 약간 비릿한 맛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아마도 그게 이 녹차가 그 맛이 응축되어 있는 맛이 한꺼번에 훅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 입 안에 이렇게 돌면 우리가 봄 차들 중에 우전이라고 하죠. 우전차나 봄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소한 그 맛과 향이 입안을 이렇게 감는 느낌이 납니다. 이 한 서너 잔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이 맛이 입안에 감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비디오로 찍는 거는 두 번째 잔까지만 찍고 다음번에 다른 차로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